안녕하세요. 오늘은 독거 어르신을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한 건강안전관리 IoT 솔루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의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기는 작고 가볍고 간단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상단의 동그란 센서 부분은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 감지 센서이며 감지 거리는 10m, 좌우 140도, 상하 120도의 감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상태 표시 LED는 IoT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 LED는 전원을 연결할 때 처음에만 반짝이며 정상 작동일 경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기기에서 불빛이나 소리가 발생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작동 시에는 깜빡임이 없습니다. 통신이나 기기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상태 표시 등이 깜빡이므로 오히려 장치 이상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기 내에는 움직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센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되면서 바로 대상자 댁내 상황을 측정하여 독거 어르신의 움직임과 생활 환경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기 뒷면에는 벽면에 손쉽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체결부와 전원 케이블 덮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처음 배포될 때에는 하얀색 박스로 제공됩니다. 제공된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 거치대, 양면 테이프와 전원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성품 중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배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거치대와 양면 테이프는 추가로 공급해드리므로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주세요.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대상자 댁에 방문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중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3구 멀티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배포기관 담당자 선생님께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설치 전 교육과 함께 한 장짜리 설치 안내서를 함께 배포하니 그에 따르시면 더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안내서가 필요하신 분은 배포기관의 담당자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의 선정 원칙이 우선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하시면 됩니다.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신 어르신 중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 관리가 힘드신 분들이 우선 대상자입니다. 기기가 머신러닝으로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과 애완동물을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댁내에서 센서가 설치된 공간에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애완동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하셨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안 계실 때 기기를 설치하시면 동의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꼭 대상자가 댁에 계실 때 설치 동의를 받으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초기에 대상자를 적절하게 잘 선정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시면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치 위치는 어르신이 주무시는 곳이나 TV를 시청하는 등 주 생활 공간에 설치하면 움직임을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설치 높이는 너무 높거나 낮으면 계절별로 댁 내 온습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적합한 높이는 성인 가슴 높이 수준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댁 내 환경에서 위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TV 책상이나 화장대 같은 곳에 거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표시하고 있는 벽면의 적절한 위치와 콘센트에 전원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댁 내 환경의 실질적인 측정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싱크대 등 물이나 화구 근처의 설치는 가급적 피하여야 합니다. IoT 기기의 동그란 센서 부분이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곳이므로 커튼 등으로 기기가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러 곳에 설치하지 않고 안위 확인과 연관이 깊은 침실에 설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IoT 기기의 감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 설치는 화면처럼 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을 잘 확인하고 거치대에 넓적한 면에 양면 테이프를 꾹꾹 눌러서 붙인 후 거치대와 기기의 홈에 잘 맞추어 체결합니다. 거치대의 체결 부위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기기의 뒷면 홈에 결합되게 체결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 케이블 연결 후 덮개를 닫고 영상과 같이 거치대에 어댑터 줄을 한 바퀴 감으시고 묶어주시면 실수로 전원이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설치 요약 페이지와 영상은 설치 전 교육 시 제공해드리며 혹시 못 받으시면 배포기관의 담당자께 요청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시 주의 사항입니다. 지금은 IoT 기기를 몇 대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앞으로 여러 대를 운영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기기 번호와 대상 어르신 매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IoT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생활지원사님은 한 분이 수십 대까지 잘 운영하십니다. IoT 기기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기에 운영 편의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설치 시 생활지원사께서 기기 번호와 설치 대상자를 잘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드물게 실제 기기의 설치 장소와 인지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분의 생활 데이터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기기 번호를 꼭 확인 바랍니다. IoT 기기 설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치 기기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시고 설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기와 거치대를 결합한 후 벽면 부착 시 기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거치대 뒷면의 양면 테이프 접착면을 확인하시고 잘 붙이시면 됩니다. 벽면 부착 후에는 가까운 콘센트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처음 기기 전원을 연결한 후 기기 가운데 상태 표시의 LED가 깜빡이지 않으면 전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콘센트와 기기 전원 어댑터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원이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보여야 하는 LED 깜빡임이 없으면 다른 전원 어댑터를 임시로 바꿔서 연결해서 기기나 어댑터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oT 기기는 대상자의 주무시는 곳에 가급적 설치를 하고 기기의 방향이 대상자 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기의 거치대는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꺾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추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기 설치 후 일주일 동안은 IoT 기기가 잘 동작하는지 주의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IoT 기기의 한 달 전기료는 2단계 누짐제가 적용되더라도 약 480원입니다. 대부분 어르신 댁이 2단계 누짐제 적용이 안 되므로 대부분 훨씬 적은 전기료가 나옵니다. 장기 외출 시에도 전기료 걱정하지 마시고 상시 전원을 연결해 놓는 게 어르신께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세요. IoT 기기는 대상자 댁 내에서 계속 작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움직임 센서는 어르신의 안위를 살피기 위한 것이므로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원이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와 같이 기기의 LED 표시가 깜박입니다. 최장 2분 후 불빛이 꺼지며 5분이 지나도 계속 깜박인다면 통신 음영일 수 있으니 창가 쪽으로 설치 위치를 변경해 보시고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빛이 깜박인다면 수행기관으로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IoT 기기에는 카메라나 녹음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보시는 스마트폰 화면을 대상자께 보여드리면서 어르신 이 IoT 기기를 잘 켜두시면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르신을 잘 보살피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르신들께서 잘 이해하십니다. 기기가 떨어지면 다음 방문 때 다시 붙여드리니 그때까지 전원은 뽑지 마시고 바닥에 놔두시도록 요청해 주세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어르신이 무심코 모자나 수건으로 가리면 어르신의 안위를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센서가 커튼이나 수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기기는 지자체나 기관의 자선이니 대상자 변경이나 종결 시 꼭 해당 기관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IoT 기기가 설치되면 건강안전관리 규칙 중 어르신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시간에 따라 경보를 발송합니다. 대상 어르신의 최종 움직임이 8시간 이내는 정상,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주의,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으로 표시됩니다. 시군 자체 대응 규칙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의 센서의 측정값의 정확도는 머신러닝을 통하여 오차와 오작동을 최소화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상자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경보 처리 외에 출타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정 기간 감지 대상이 부재할 경우에 불필요한 경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지원사님이 대상자의 안위 확인 결과를 전담사회복지사님께 알려주시면 대상자의 위험 상태를 클릭하여 보류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보는 사라지고 대상자의 보류 사유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보류 상태일 때 대상자가 귀가하여 댁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관리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만약 대상자가 병원 입원이나 장기 출타 시 기기의 전원을 차단했거나 혹은 기기 자체의 고장 발생 시에도 고장 시점이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기 상태 정보를 통하여 조기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 기기 내에 기록된 최종 움직임이나 기기 작동의 최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치매 어르신의 경우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가출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등 돌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듯 IoT 기기는 지자체별로 정의된 고독사 기준을 관리 대상자가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독거 어르신의 실종 및 가출 상황 발생 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촉유기 화합물 냄새 농도 등의 댁 내 환경 데이터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과학적인 정책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대상 선정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기기에 안전하고 보안성 높게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빅데이터와 연계하게 되면 지역의 정보자산으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가 수집한 움직임 패턴과 생활 환경 데이터는 지역별, 계절별, 유형별로 대상자의 건강 측면, 활동 측면, 생활 환경 측면의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다 진보된 분석과 예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설치된 후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사회복지사나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선택하면 화면의 그림과 같이 여러 대상자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한 화면에서 그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만약 돌봄 규칙에 따라 경보가 발생하면 주의, 경보, 위험 상태에 따라서 색깔별로 표시됩니다. 경보 대상자를 선택하면 관리 대상 댁 내 상황 그래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의 입퇴사 등 보안상 이유로 분기마다 보안 링크는 갱신되어 관리되도록 합니다. 실제 9가구의 IoT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여러 어르신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기기별, 경과 시간 확인으로 대상자의 전화나 방문 스케줄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즉,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항목의 경과 시간을 보면 어르신의 움직임이 최종 감지 시각부터 경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경과된 대상자 라인을 터치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대상자분의 움직임 그래프로 현 시점에 댁에 계신지 외출하셨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태 정보가 보류로 표시되면 해당 대상자 라인에 보류를 터치하여 사유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류란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 어르신 중 장기 부재의 상황이 파악될 경우 위험과 같은 경보를 더 이상 띄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류 상태의 기기는 향후 대상자가 귀가하여 댁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변경과 종결로 인한 기기 회수가 되거나 혹은 관리가 일시 중지되어 전원이 연결 안 된 기기들은 점검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어르신이 해당 기기 코드를 빼놓은 경우도 점검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기기가 필요한 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빼놓은 경우가 발견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다음 전화나 방문 때 대상자분께 전기요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안위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외출이나 장기 출타 시 전원을 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해주세요. 본 IoT 제품은 모든 형태의 PC,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환경에서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앱을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이나 설정 절차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생활지원사에게는 규칙에 따라서 모든 휴대폰으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 링크가 제공되고 그 링크를 통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간단한 메시지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에서 단순 클릭만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해당 링크를 편하게 열기 위하여 본인의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홈 화면을 추가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홈 화면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눌러 스마트폰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터치하여 크롬을 선택, 확인하십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다시 화면 오른쪽 위 점 3개를 누르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터치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 후 추가하시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만일 네이버, 다음 등의 앱을 설치한 경우라면 설명드린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앱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홈 화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보안 링크를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여 홈 화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터치하여 사파리로 열기, 사파리 브라우저 새 창에서 열리면 하단 중앙에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홈 화면에 이름 변경 후 추가 확인하시면 다음번 스마트폰 사용 시 저장한 홈 화면 아이콘으로 바로 IoT 기기의 모니터링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꼭 홈 화면 추가하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보안 링크 여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꼭 홈 화면 추가를 하고 싶은데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지인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IoT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댁내 상황을 살피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24시간 동안의 움직임 및 환경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전의 데이터들은 기기에 저장이 되며 기기는 총 11년치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녹색은 어르신 움직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가시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댁내에서 활동을 하시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출하시는 시간 등 하루하루 비슷한 생활 패턴이 나타나는데 움직임을 포함한 온도, 습도 밝기 변화를 보고 그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소개드린 것처럼 움직임 데이터의 경과 시간 확인으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어려움 중 하나였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방문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때 도움을 줍니다. 즉, 경과 시간이 2-3시간 이상이라면 댁에 안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몇 분 이내라면 현재 댁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은 바퀴의 그래프이며 붉은색은 온도, 파란색은 습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각기 분리되어 있는 환경 데이터 그래프들을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보시는 그래프 화면은 대상자의 기기 설치 위치나 주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의 식사 여부나 외출 및 복귀 시간 등 어르신의 안위 외에도 복지 정책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시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므로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버튼 옆에 로그 데이터를 눌러보면 센서에서 10분 단위로 기록된 상세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시 보류 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기에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어르신 상태가 위험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어르신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위험을 감지한 후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하고 그 상황을 수행기관의 전담 사회복지사나 혹은 서비스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이며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관리 화면의 상태 정보를 클릭하여 보류 사유를 메모하고 보류 기간을 선택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보류 사유가 기록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의 휴대폰에서 해당 대상자의 보류 사유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경보를 먼저 발견한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생활지원사에게 대상자 안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순서는 첫 번째 절차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위험 경보 발생 시 생활지원사나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하여 실제로 위험한 경우에는 업무 규칙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위험하지 않는 보류 사유인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사유와 보류 기간을 입력하여 상황을 종결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류 사유 관리는 수행기관이나 생활지원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위험으로 방치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므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류 사유를 잘 남기면 위험 상황과 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 이력이 되고 대상자의 위험 패턴도 알 수 있게 되어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IoT 기기를 운영하면서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아침에 보시는 주의, 경보는 대상자가 지난밤 기간 중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평소 생활 패턴과 다르다면 꼭 안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쓰러지신 어르신을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IoT가 제공하는 댁내 상황 그래프에는 대상자의 안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그래프를 보고 취조와 같은 느낌으로 안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상자가 IoT 기기에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르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등의 방법으로 물어보셔야 하며 이런 질문을 받은 어르신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해주던 말을 듣는 듯하여 대상자와 관리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신뢰는 나아가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직업의 보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앞으로 IoT 기기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근차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활동에 잘 활용하시면 향후 추가로 기기가 도입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반기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기 설치 대상자 댁에 방문 시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어 장비가 어르신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상자가 병원 입원이나 해외여행 혹은 자녀 집 방문 등 장기 부재 시에도 기기 전원은 365일 24시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기 부재가 확인되면 생활지원사는 보류 사유를 수행기관 서비스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기 부재로 인한 보류 상태는 대상자가 댁으로 귀가하여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정상 상태로 표시됩니다. 기기 이상 발견 시 바로 AS 요청해 주시고 대상자 보안 링크는 타인이나 공개된 SNS나 카페 등에 노출은 불가합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 서로 간에도 보안 링크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IoT 기기의 대상자 변경 및 종결될 경우 즉시 회수하시어 수행기관에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장비 분실 가능성이 있으니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운영 중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1. IoT 기기의 화면 조회에 필요한 데이터 소모는 극히 적습니다.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댁내 기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2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도 한 달에 약 480원 정도입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훨씬 적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3. 댁내 설치된 IoT 기기에는 카메라나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4. 상태 표시 LED는 최초 전원 인가 시 30초에서 1분 정도 불빛이 깜빡이며 기기 이상 시에도 깜빡입니다. 하지만 정상 작동일 경우 불빛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5. 선생님들께서 업무 중 제일 힘들었던 일 중 전화 잘 안 받으시거나 부재로 인한 재방문이 빈번했던 대상자에게 기기 활용 시 업무량이 더욱 적어지며 대상자와 신뢰도 두터워집니다. 6. 사회인구 구조상 급속한 노령화로 대상자 증가로 인해 관리 인원은 향후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7. 대상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기 회수 및 재설치가 매우 간단하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IoT 기기가 벽면에서 떨어지면 해당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쇠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잘 붙어있을 만한 벽면에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9. 대상자께서 기기 추락을 먼저 발견하여 부착 여부를 말씀하시면 바닥에 어르신을 향하여 놓아주시면 다음 방문 시 붙여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설치 시 상태 표시에 LED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콘센트 변경이나 어댑터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 양면 테이프는 일회용입니다. 재사용하지 마시고 꼭 새 양면 테이프로 다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11. 어르신 댁의 전기시설 상황이 좋진 않지만 TV 뒤쪽 콘센트를 잘 확인해 보시면 콘센트 여분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부족할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께 요청하시면 3구 멀티탭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12. 제품 불량 관련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AS 절차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수행기관 담당자께 톡이나 메일 주시면 저희에게 전달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된 현장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은 다음 차수 교육 때 반영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